라오스 방비행. 해가 저물어가자 강가 주변의 바에서는 신나는 음악과 함께 여행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방비행은 동남아시아 배낭 여행객들에게 천국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낮에는 카약을 타거나 튜빙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저렴한 술과 함께 파티를 즐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오스의 저렴한 물가는 이곳을 찾는 여행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한 잔에 12달러밖에 하지 않는 칵테일과 맥주는 누구나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여행자들의 밤 문화를 형성했다. 그날 밤 호주에서 온 2명의 배낭 여행객과 같은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이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 세계 여행을 떠났고 태국과 베트남을 거쳐 라오스에 도착한 상태였다. 이미 수많은 여행 블로그와 SNS에서 방비행의 환상적인 풍경과 신나는 밤 문화를 본 적이 있었고 마침내 직접 그 분위기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곳 분위기 정말 끝내주지 않아? 게다가 이 칵테일 말도 안 되게 싸. 그러게 이게 한 잔에 1달러라고? 완전 천국이야. 이들은 숙소 근처 작은 바에서 만난 다른 여행객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있었다. 바텐더는 특유의 넉살 좋은 미소를 지으며 라오스 전통 방식으로 만든 스페셜 칵테일이라며 한 잔을 더 권했다. 여행객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잔을 들었다. 사실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는 불법으로 제조된 값싼 술이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었다. 정식 주류 제조업체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술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었고 일부 업자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업용 알코올인 메탄올을 섞어 팔았다. 메탄올은 원래 공업용으로 쓰이는 독성 물질로 사람이 마시면 실명하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한 화학물질이었다. 하지만 여행객들 중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들은 그렇게 몇 잔의 칵테일을 마시며 밤을 즐겼고 이후 숙소로 돌아갔다. 하지만 몇 시간 후 그들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숙취라고 생각했다. 머리가 무겁고 속이 울렁거렸지만 낮 동안 했던 튜빙 튜브를 타고 강에서 떠다니는 액티비티 때문일 수도 있다고 가볍게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심각해졌다. 한 명이 갑자기 화장실로 뛰어가 격렬하게 구토하기 시작했고 다른 한 명은 시야가 흐려지며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이거 뭔가 이상해. 그들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서렸다.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지만 점점 몸이 더 무거워지고 호흡이 가빠졌다. 다른 숙소 투숙객들도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 같은 바에서 술을 마셨던 여행객 몇 명이 동시에 쓰러지거나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고통스러워했다. 숙소 직원이 다급히 응급차를 불렀지만 몇몇은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현지 병원에서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2명의 호주인 여행객이 사망했고 병원으로 이송된 4명 중 2명도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사망 원인은 급성 메탄올 중독. 그들이 마셨던 술에는 치사량 이상의 메탄올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음주 사고가 아니었다. 방비행을 방문하는 수많은 여행객들이 매일같이 즐기는 술 한 잔이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이었다. 라오스 현지 경찰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고 해당 바에서 판매된 술을 분석한 결과 공업용 메탄올이 다량 포함된 위조 술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바의 주인을 체포했지만 비슷한 형태의 불법 술이 방비행 곳곳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사실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2019년 발리에서 영국인 여행객이 메탄올 중독으로 사망했고 같은 해 베트남에서도 관광객들이 불법 술을 마시고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남아시아의 인기 관광지에서는 메탄올 중독 사고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지만 불법 주류 시장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었다. 사망한 호주인 여행객들의 가족들은 절규했다. 그저 여행을 즐기러 간 것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비극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여행객들은 여전히 아무런 경각심 없이 값싼 술을 마시고 있었다. 방비행은 배낭 여행객들에게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다. 저렴한 가격에 멋진 풍경과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곳. 하지만 이런 천국 같은 장소에서도 조그마한 방심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방비행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곧 여행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다. 몇몇 배낭 여행객들은 그날 밤 같은 바에서 술을 마셨지만 운 좋게도 적은 양만 마셔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뉴스를 통해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있었음을 깨닫고 경악했다. 우리도 같은 술을 마셨잖아. 진짜 운이 좋았던 거야. 한두 잔만 더 마셨다면 우리도. 사건이 보도된 후 많은 여행자들이 자신이 마셨던 술이 안전한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는 방비행의 술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로컬 술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라오스의 작은 바나 노점에서는 대개 값싼 술이 판매된다. 유명한 브랜드의 병을 재사용해 술을 담아 파는 곳도 많았고 여행자들은 그런 술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가격이 싸고 분위기가 즐거우면 대부분 경계를 풀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 그냥 여행객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팔던 그 술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였어. 메탄올이 들어간 술을 마신 사람들은 처음엔 단순한 취기로 착각한다. 하지만 몇 시간 후부터 어지러움, 구토, 두통, 시야 흐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시간이 지나면 호흡곤란이 오고 신경계가 손상되며 심할 경우 몇 시간 안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특히 메탄올 중독의 가장 큰 문제는 증상이 천천히 나타난다는 점이다. 전날 밤 술을 마시고도 몇 시간 동안 아무런 이상이 없을 수 있다. 그러다 다음날 아침이 되면 시력이 흐려지고 심한 경우 실명하거나 의식을 잃게 된다. 그때는 이미 장기 손상이 시작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그날 밤 나는 분명히 멀쩡했어. 그냥 머리가 좀 아팠을 뿐이야.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실제로 메탄올 중독으로 인해 실명한 피해자들의 증언은 충격적이다. 몇몇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졌지만 시력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들에게 있어 여행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끔찍한 사건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 라오스뿐만 아니라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는 값싼 불법 술이 널리 퍼져 있다. 정식으로 제조된 술은 세금이 붙고 가격이 올라가지만 불법 주류 제조업자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저렴한 메탄올을 사용한다. 보통 우리가 마시는 술에는 에탄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 이는 인체가 분해할 수 있는 알코올이다. 하지만 불법 제조업자들은 이보다 훨씬 저렴한 메탄올을 섞어 술을 만든다. 메탄올은 원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독성 물질로 단 1030m만 마셔도 치명적일 수 있다. 하지만 외관상으로는 에탄올과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마시게 된다. 특히 방비행 같은 배낭여행객들이 몰리는 지역에서는 저렴한 술이 빠르게 소진되고 공급을 맞추기 위해 불법 술이 더 많이 유통된다. 하지만 이 지역의 단속은 매우 허술하다. 관광업에 의존하는 지역 경제 특성상 불법 주류 판매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당국이 단속을 한다고 해도 하루 이틀이면 다시 영업을 시작해. 그냥 술을 조금 다른 병에 옮겨 담고 또 팔면 되니까. 이처럼 불법 술은 끊임없이 유통되며 피해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행자들 역시 경각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설마 내가 마시는 술이 가짜겠어? 라며 안심하고 술을 마신다. 특히 저렴한 가격에 혹해 무작정 술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나라든 여행을 가면 현지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것이 일종의 문화 체험처럼 여겨진다. 현지인들과 함께 로컬 술을 나누는 것은 여행의 묘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여행 와서 술 한 잔도 못 마신다면 너무 아쉽잖아. 다들 마시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술을 마신다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특히 동남아 여행에서는 로컬 술을 칵테일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칵테일에 들어가는 술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메탄올이 섞인 술이라 해도 강한 향과 단맛이 추가된 칵테일이라면 맛만으로는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칵테일이 아니라 그냥 맥주를 마시는 게 낫겠다. 아예 병째 나오는 술을 마시는 게 안전하겠어. 이번 사건 이후 방비행을 찾은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퍼졌다. 그러나 여전히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길까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여행객들도 많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분명한 경고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비행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아무렇지 않게 한 잔의 술을 들이키고 있을 것이고 그 술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위험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방비행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이후 여행자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내가 어제 마셨던 술은 괜찮았던 걸까? 혹시 나도 메탄올에 중독된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특히 전날 술을 많이 마셨던 사람들은 혹시라도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웠다. 메탄올 중독 증상이 몇 시간 후에 나타난다고 했지.
혹시 지금 내가 머리가 띵한 것도 그 때문인가? 그날 밤 방비행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평소 같았으면 여행자들이 바에서 떠들고 춤을 추며 신나게 밤을 보낼 시간이었지만 곳곳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어제 마셨던 술을 다시 떠올리며 걱정했고 또 어떤 이들은 아예 술을 마시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여전히 경각심이 부족한 여행자들도 있었다. 나는 어제도 마셨는데 멀쩡해. 괜찮을 거야. 다들 괜히 호들갑 떠는 거 아니야? 그냥 운 나쁜 사람들이 걸린 거지. 사람들은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동시에 스스로는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메탄올 중독의 가장 무서운 점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운이 좋으면 적은 양을 마시고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한 번 중독되면 치료가 쉽지 않았다. 메탄올 중독이 의심된다면 술을 마신 후 몇 시간이 지나자 몸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숙취라고 생각했다. 머리가 살짝 무겁고 어지러운 느낌이 들었지만 여행 중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다. 메탄올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과정은 1초기 증상은 가벼운 두통, 어지러움과 메스꺼움, 구토,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든다. 처음에는 단순한 숙취처럼 느껴졌다. 가볍게 눈을 감았다가 떠보면 세상이 살짝 흔들리는 듯했고 속이 울렁거리면서 점점 메스꺼워졌다. 몇몇은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하기 시작했지만 토해내도 속이 편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몸이 더 무거워지고 축 처지는 느낌이 들었다. 침대에 누워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고 눈을 감아도 속이 울렁거려 불편했다. 이 중간 단계는 시야가 흐려지고 복통,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두통과 전신 피로감이 몰려온다. 머릿속이 무겁게 짓눌리는 것 같았고 두통이 점점 심해졌다. 마치 머릿속에서 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고 눈을 뜨면 초점이 잘 맞지 않았다. 평소와 다르게 시야가 흐릿해지고 사물이 겹쳐 보이거나 초점이 맞지 않는 느낌이 들었다. 목이 마르고 몸이 축 처지는 탈수 증상이 나타났다. 물을 마셔도 갈증이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이 들었고 복통이 시작되면서 배를 움켜쥐게 되었다. 온몸이 무겁고 피로감이 극도로 심해지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3위험 단계는 시력 저하 또는 실명이 오고 호흡 곤란, 가슴 통증, 의식 저하, 발작, 혼수 상태가 발생한다. 눈을 떴을 때 주변이 이상했다. 분명히 방 안은 밝았을 텐데 시야가 점점 더 흐려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졌다. 눈앞에 검은 점이 보이고 시야가 흐릿해지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려워졌다. 글씨가 보이지 않거나 주변이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보였다. 호흡이 점점 가빠지기 시작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쉬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가슴이 뻐근한 느낌이 들었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 정신이 몽롱해지고 몸이 마치 점점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누워있는 동안 시간이 흐를수록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눈을 뜨는 것이 힘들어졌다. 그리고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몸을 떨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다.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메탄올 중독의 무서운 과정이었다. 단순한 숙취로 착각하고 넘겼다면 몇 시간 후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메탄올은 시간이 지날수록 몸속에서 독성을 내뿜으며 신체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대처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위조술을 피하는 5가지 방법은 너무 싼 술은 의심하라. 밀봉된 정품 술인지 확인하라. 길거리 바 앤드 로컬 칵테일 주의. 이상한 맛, 냄새가 나면 바로 버려라. 믿을 수 있는 바에서만 술을 마시기. 긴급 상황 시 연락해야 할 곳은 라오스 응급 연락처. 주라우스 대한민국 대사관 긴급전화 856-영이영-5839-0080. 24시간 운영하는 외교부 영사콜센터 8202-3210-0404. 24시간 운영하고 영어가 가능한 비엔티안 앰뷸런스 1195. 24시간 운영하고 영어가 가능한 비엔티안 Alliance Medical Center 856-25-4461-3492. 이제 우리는 메탄올 중독이 단순한 음주 사고가 아니라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하나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 다음은 안전한 여행을 위한 마지막 조언입니다.
방비행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 이후 여행자들 사이에서는 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일부 여행객들은 그날 밤 자신이 마셨던 술을 떠올리며 안도했고, 어떤 이들은 그날 조금만 더 마셨더라면 나도 위험할 뻔했다며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평소처럼 술을 즐기려는 분위기도 퍼지고 있었다. 설마 또 이런 일이 생기겠어? 이제 단속도 하겠지. 그냥 운 나쁘면 걸리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이런 방심이 또 다른 비극을 불러올 수도 있었다. 메탄올 중독 사고는 한 번 발생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다.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는 불법 주류가 계속해서 유통되고 있으며 여행가들은 여전히 이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렇다면 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술을 즐길 수 있을까? 지금부터 메탄올 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한 마지막 조언을 전하고자 한다. 1점 로컬 술과 정체불명의 칵테일은 피하라. 방비행을 비롯한 동남아 여행지에서는 길거리 바에서 저렴한 로컬 술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전통 방식으로 만든 수제 칵테일이라는 명목으로 판매되는 술들이 많다. 하지만 문제는 이 술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많은 불법 주류 제조업자들은 병을 재사용하면서도 정품 술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속인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병에 담긴 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업용 메탄올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 특히 칵테일의 경우 다양한 재료가 섞여 있어서 술의 맛이 가려진다. 메탄올이 들어가 있어도 단맛과 과일 향에 묻혀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 만약 출처가 불분명한 술을 제공하는 바라면 그곳에서 제공하는 모든 음료를 의심해야 한다. 2점 밀봉된 병인지 꼭 확인하라. 위험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정품 술만 마시는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가게나 대형 마트에서 직접 밀봉된 병을 구입해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특히 병뚜껑이 이미 열린 상태로 제공되는 술은 절대 마시지 말아야 한다. 가짜 술 제조업자들은 사용된 병을 수거한 뒤 거기에 불법 제조한 술을 채워 넣어 다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라벨이 찢어져 있거나 병뚜껑이 헐거운 느낌이 든다면 그 술은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 3점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싼 술은 피하라. 라오스나 태국, 베트남 등의 여행지에서 현지 술을 마시려고 할 때 유난히 싼 가격의 술이 있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정상적인 알코올 에탄올이 포함된 술은 제조 과정에서 일정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불법 제조된 술은 정식 공정을 거치지 않고 값싼 메탄올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대형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일반적인 맥주 한 병이 $23인데 어떤 바에서 비슷한 용량의 로컬 술이 $1도 안 된다면 의심해봐야 한다.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술은 그만큼 위험을 내포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4점 술을 마신 후 몸 상태를 계속 체크하라. 만약 술을 마신 후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술을 끊고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메탄올 중독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벼운 두통이나 어지러움처럼 느껴질 수 있다. 메탄올 중독 의심 증상 체크리스트. 두통이 심해지거나 어지러움이 계속된다. 구토를 해도 속이 나아지지 않는다. 시야가 흐려지거나 초점이 잘 맞지 않는다. 몸이 무겁고 피로감이 극심하다.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어려워진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특히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은 메탄올 중독의 대표적인 경고 신호이므로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5점 비상 연락망을 미리 확보하라.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현지 병원과 대사관 연락처를 미리 저장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라오스 응급 연락처,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외교부 영사 콜센터, 비엔티안 앰뷸런스, 비엔티안 알리언스 메디컬 센터. 여행을 떠나기 전 이러한 정보를 핸드폰에 저장해 두거나 종이에 적어 여행 가방에 넣어두는 것이 좋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당황할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6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마음가짐. 방비행에서 벌어진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관광객들이 가볍게 마신 한 잔의 술이 결국 몇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이런 위험은 방비행뿐만 아니라 동남아 곳곳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여행은 즐거운 경험이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멋진 풍경과 흥미로운 문화가 가득한 곳이라도 한순간의 방심이 평생 씻을 수 없는 후회를 남길 수도 있다. 나는 괜찮겠지. 설마 내가 마시는 술이 가짜겠어?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가끔은 그 한 잔의 술을 그냥 포기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여러분은 메탄올 중독의 위험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여행을 떠날 때 꼭 이 점을 기억하자. 즐거운 여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다.